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전 접수해 주신 종목으로 조금 더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전 접수 종목은 바로 어떤 거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사전 접수 종목이기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주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197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47,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무려 100%나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오늘의 흐름이 한국항공우주 최근에 계속해서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상승불 켜냈죠. 4.86% 상승입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나오면서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실적 기대감의 배경에는 최근의 수주라든지 또 폴란드 이슈와 같은 여러 가지 호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가는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면서 오늘 58,200원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22%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청자님께서 3월 말에 44,500원에 20% 신규 매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48,500원에 80%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100% 꽉꽉 채우셨습니다. 네. 무슨 자신감이었을까요? 그렇죠.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궁금하다고 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목표가 이상의 주가 상승 가능할 때 목표가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시는데 목표가가 무려 68,000원에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최고가가 이전에 한 63,000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가져갈 수 있을지 최종적인 목표가와 전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를 어떤 시선으로 체크하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만나봅니다. 자, 박준현 운용형님, 한국항공우주는 키워드 어떻게 뽑을까요? 예, 넘치는 수주장고로 잡았습니다. 넘치는 수주장고,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까 싶네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주 산업의 대표적인 주식이다. 두 분 모두 이 수주에 대한 포인트를 집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의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넘치는 수주장고,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가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이 회사가 이제 수주 잔고 추이를 보게 되게 되면 최근에 5년 동안은 수주가 2021년도까지는 거의 정체였어요. 이 회사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수주 잔고가 17조 7천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1년도 말에 수주 잔고가 18조 6천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주가 4년 동안 증가가 없었어요. 거의. 네. 예. 이게 평균적으로 매출 나간 것 정도만 수주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회사가 매출은 2017년도 이후에 2021년도까지 평균 2, 3조 원 정도 되는 거니까 2, 3조 원 정도밖에 수주를 못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작년도 이 회사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24조 6천억입니다. 이게 18조 7천억에서 24조 6천억이니까 작년도에는 거의 6조 원 정도의 수주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말 대비 작년 같은 경우 무려 33% 정도 수주가 증가했던 것 자체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도에 이제 폴란드와 관련해 가지고 고등 훈련기가 9월 달인가요? 계약을 좀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주 계약들이 체결됐던 부분 자체가 수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도 수주 증가는 꾸준히 증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주 목표가 회사 측에서 내부적으로 잡은 것 자체가 약 4조 5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거의 달성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올해 정도까지는 수주가 증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자체는 FA50이라고 고등 훈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폴란드 쪽에 수주 계약이 체결됐고 이집트라든가 체결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신뢰성에 대한 신뢰도에 따른 것들이 상승을 하면서 여타 다른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도 이집트라든가 UAE라든가 추가적인 필리핀이라든가 슬로바키아라든가 수주 계약을 좀 추진하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주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주장과 최근 들어서 정체되다가 작년에도 크게 증가됐고 올해도 증가세가 유지가 된다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은 전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회사 실적 자체가 이제 작년도 수주가 급증한 부분 자체가 이제 올해 실적에
크게 반영이 좀 되면서 내년도부터는 현재 실적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 실적 전망치가 올해와 내년도는 현재 전망치로 따지면 거의 정체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가지고 3조 1천억 정도. 물론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약간 가이던스가 높은 쪽이 있지만 전체적인 컨센 자체는 HTS 보게 되면 3,100억 정도 올해와 내년도 똑같아요. 그럼 주당 EPS가 2,500억 정도 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올해 주가 수준으로 따지면 단기적으로 고점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겠는가. 다만 이 회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자체가 특히 이제 고등훈련기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이 고등훈련 F-50기기를 지금 갖다 쓰려고 하는 그런 착수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갖다 쓴다면 더 크게 상승 모멘텀으로. 과거에 회사가 주가가 10만 원 정도 2015년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과 고등훈련기 수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2024년도 이후에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F-21이라고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관련 부분 자체는 지금 개발 착수 단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당장은 올해와 관련해 올해 이제 수주 모멘텀 자체가 거의 실적으로서는 피크에 잡히고 근데 2025년도 가야지 최근에 폴란드라든가 수주 받은 자체가 매출에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본다면 올해 하반기 내지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사이에서 K 방산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계속해서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 수주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앞으로 조금 더 넘치는 수주 잔고로 인해서 안정적인 상승이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최병훈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주 산업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키워드였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이제 방산하고 이렇게 조선 이런 큰 이제 덩어리들은 주로 미리 몇 년 뒤에 것까지 다 이제 발주해서 그래서 계획을 짜서 다 하거든요. 특히 우리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으면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훈련기, 항공기 위주로기 때문에 부품하고 그러면 항공기를 살 때는 국가에서 뭐 10년 계획을 싼다든지 전략 방위 계획을 하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경쟁이 확실히 있어야만 가서 이제 특별히 발주를 해올 수 있거든요. 수주를. 그래서 이 국내 이제 이 항공우주가 대표적인 이제 회사인데 항공기로서 전투기로서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에 만약에 부합된다면 주식은 생각보다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월봉상으로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그 시대에 맞는 주식이 앞으로 계속 좀 맞으면 기본적으로 3배는 수익이 납니다. 네. 그리고 한 10배 정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요. 앞으로 27년도 저는 또 대만하고도 우려스럽거든요. 전쟁이 또 나요? 전쟁 나는 얘기, 상단도 큰일 나죠. 어쨌든 저도 알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네. 지금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보면 되게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 냉전 강화가 이 계속 시대의 흐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도 보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마찬가지지만 영국, 호주, 대만, 미국, 우리 이렇게 일본하고 벨트를 딱 정확히 구축해서 가서 저쪽하고 냉전을 강화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강화 시대는 부합되기 때문에 길게 보면 지금 냉전 강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뭐 장갑차도 있고 뭐 전차도 있는데 항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항공전이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주식이기 때문에 좀 길게 가져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2년 뒤에 항공기 2, 3년 뒤에 수주를 해놓고 그때 돼서 하면 매출이 많이 인식되거든요. 일본 계약을 조선처럼 조선에서도 한 3년 정도 배가 워낙 뭐 몇천억 뭐 이렇게 되니까 이제 3년 뒤에 매출이 거의 한 60% 인식되고 계약할 때 한 좀 일부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출 인식이 이제 작년에 수주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내년도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이게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익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이제 앞으로 뭐 미국 보잉사부터 해서 이 글로벌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이쪽은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요즘 뭐 훈련기 FA50 분들 이렇게 뭐 초음속하고 그리고 앞으로 저기 뭐죠 이제
우리 뭐 F-35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4.5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항공 분야에서 뛰어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우주 시대도 올 텐데 그럼 전체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올해 정도 작년에 이제 뭐 전차라든 이런 것은 이제 발주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발주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쪽은 항공기는 이제 작년에 하고 그러면 수주가 올해 정도에 거의 정점 이루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도 올해 정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방산업 수주업체가 주로 그러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미국까지 진출한다면 미국이 훈련기가 진출한다면 네. 뭐 엄청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갈 걸로 보이지만 일단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잘 될 때 수주가 막 뉴스가 많을 때 주가를 고점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8월 달부터 이제 배우사람도 전체 투자의 신에서 8월, 9월, 10월 가을 정도에 방산과 에너지 뭐 그 태조 이방원 중에 2차 전지 빼고 나머지 다 팔아야 된다. 많이 그랬거든. 늘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주식이 많이 빠졌거든요. 6만 원에서 주식이 뭐 4만 원까지 이렇게 빠졌었으면 고점 되지. 빠져가지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은 주가 항공우주가 63,900 작년 9월의 고가에서 밑에 4만 즉 37% 정도 빠졌거든 고점 대비. 그러면 이게 자연히 피보나치 수율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면 빠질 만큼 빠져서 반등해져요. 근데 왜 이게 절반 계속 안 빠지고 30%대 빠지고 올라가냐 하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즉 실적이 나오거든요. 계속 올해도 실적이 1분기는 별로지 계속 작년에 저장했던 것들이 이제 실적이 나오니까 주가는 다시 회복을 합니다. 고점을. 그래서 충분히 고점을 다 최근에 고점 작년 9월 고점 돌파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항공우주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두 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공매도의 한매수, 즉 소커버링이 아닐까 최근에 올라온 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냉전 강화 시대에 항공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길게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잘 될 때 또 주가의 고점에 팔아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주셨는데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방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이 항공우주의 이 방산주 내에서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근본 개념이 좀 다른데요. 네. 전차는 만들어서 한번 갖다 주면 네. 매출이 한번 딱 인식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작년에 수주, 그전 수주한 게 매출이 많이 잡혀요. 잡혀서 올해 실적이 엄청 증가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매출도 33%,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것도 37% 늘어납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또 가봐야 원래 수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주가 적게지기 때문에. 그런데 항공우주는 올해부터 꾸준히 느는데 일단은 신규 수주하면 이제 크게 올해 막 120% 이익이 늘어요. 그래서 올해 38% 늘고 항공우주도.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면 올해는 전혀 실적에 문제가 없고 좋고 그다음에 항공우주는 외국인이 최근 들어 한 달 동안 급격히 샀습니다. 한 5% 지분을. 근데 우주항공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한 두세 달 동안 샀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길게 보고 우주 산업 실질적으로 수혜해 주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33% 산 거 있고요. 이것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오늘 외국인들이 80만 샀거든 항공우주는. 그래서 이거 쇼커버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니까 매력도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이 또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항공우주는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이 항공우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방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 이름에 항공우주가 들어간 만큼 우주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면 이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만간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거의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호재이고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또 실망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을 좀 할까요? 예, 이 회사의 매출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앞서 이제 고등후훈련기와 관련된 부분에다가 또 이제 헬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 쪽에 항공기체 부품 쪽,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우주항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유성사 중소형 우성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 매출 비중이 거의 절대적으로 적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내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왜냐하면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워낙 다른 이슈, 앞서 얘기했던 고등훈련기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가기 때문에 저는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재료가 나와도 재료가 노출이 끝난다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영향력은 거의 제한적이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두 분의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체크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20%대 수익을 잘 보고 계시고 신고가 돌파를 기대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목표가와 손절가 또 투자 의견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한국항공우주 계속 가져갈까요? 매도를 할까요? 네, 예상한 이제 수주 장고는 제가 많다고 얘기했지만은 이게 항공기 자체 훈련기도 맞고 차세대 전투기도 만든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구나, 이익이 많이 나겠구나.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첨단 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6% 7%밖에 안 됩니다.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지금 무슨 말이냐.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자체 기술보다는 약간 다른 쪽 외주에서 받은 그런 것들 조립식 제가 생각엔 그래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 특허를 가지고 기술했다면 상당히 이익률이 높아야 되는데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 봐야 이익이 크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수주는 많지만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수주 중에서 항공기 기체 부품 자체가 거의 반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주한 거 앞서 얘기했던 24조 7천억이라고 했는데 약 11조 원 규모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자체적으로 항공기 만들어서 팔고 그런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적다는 것이 이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제 목표 주가는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 가서 2,500원이거든요. 내년도도 2,500원 예상합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 전망치는 올해 앞서 이제 실제 작년도 급성장해서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 그래서 내년도 주가 상승 탄력 자체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도 크게 성장한다 한다면 내년도까지 성장주니까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데 내년도와 올해 주당 EPS가 2,500원이라고 한다면 성장주니까 PER로 따지면 30배 정도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보면 75,000원 정도까지 적정 주가가 나오는데 올해 우리 시청자님 지금 주가 많이 올라와서 또 비중이 100%잖아요. 100%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면 단계적으로 일단 무조건 직전 고점 작년도 9월 달에 고점이 63,900원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조건 팔아야죠. 최소한 반 정도는 팔아야 되겠죠. 여기서요. 63,000원대 정도 해서 비중도 이분이 100%니까 여기서는 이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가격대가 PER 기준으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거의 25배 되는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반 정도 좀 파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종목 중장기 안정 성장이니까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충분히 이 종목은 68,000, 7만 원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그래서 2차적으로 저는 목표 주가를 63,000원, 2차 68,000원, 그 다음에 익절 가격을 5만, 만약에 주가 내려온다 한다면 이 종목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가격대, 여기 작년 12월 달에 올라갔던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가격대가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 한다면 51,700원 정도 나오는데 51,500원 이탈 시점에서도 최소한은 반 정도는 좀 이익을 실현하자 그런 전략 생각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조금씩 올라가는 그 목표가에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 나오는 전략이었습니다. 63,000원, 68,000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네, 저는 목표가가 78,000원 정도로 잡았고요. 가치적인 적정 목표가고 기술적인 목표가고요. 그다음에 손절가가 아주 중요한데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55,000원 붕괴하면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방산 쪽은 나올 거 거의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도로.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의 긴장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에우로는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외국인들이 수급적인 사서 그런데 이게 이제 공매도의 한매수적 이제 쇼크홈이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러면 이제 공포에 의해서 공매도 친 사람 오늘 샀고, 그다음 일반인 탐욕에 또 팔아먹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게 추가적으로 가려면 오늘 거래가 많이 실린 거 돌파해가 가야 되거든요. 그게 59,200원 정도 되는데 59,000원을 뚫고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오늘이 고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중량 55,000 지지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시가총 5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에 실적 아니고 25년도 앞으로 2년 뒤에 항공기를 해서 줄 하면 올해 이익이 많이 늘고 그다음 25년도 이익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 한 4천억 정도 나오니까 한 17배 정도가 좀 시대가 좀 성장하는 시대니까 방산 쪽. 그래서 17배 정도 한 6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지금보다 한 20%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20% 상승이면 7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적정적으로.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약에 내년에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는 훈련기를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긴장이 좀 계속 강화되고 하면 16만 원가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25년도까지. 그러면 2020년도 저가 대비 10배입니다. 그 정도는 나오진 않지 않을까. 뭐 어쨌든 하나유로 스파이스 보니까 외국인 엄청나게 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도 아주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께서는 넘치는 수주잔고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 성장 모멘텀이 좋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탄력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따라서 이 목표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나가는 전략입니다. 1차적으로는 63,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68,000원까지 제시해드렸고요. 그리고 51,500원에서도 익절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수주 산업 종목이고요. 이 냉전 분위기가 계속해서 강해지면서 방산에 대한 관심도 지속이 되고 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또 수주 산업의 특성상 미래 실적에 대한 성장도 예상을 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78,000원, 손절가 55,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